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도세 이렇게 내면서 내가 이걸 팔 수 있을까?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17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어제 대표님 영상 너무 뜻깊게 봤습니다. 저도 지금 3주택인데 팔 기회를 놓쳐버려서 어제 영상처럼 만약 여당이 재집권하면 저도 팔아야 할지 너무 고민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16년에 매수한 흑석동 한강 푸르지오 33평에 거주 중이고요. 두 번째는 17년에 매수한 상도동 상도 아이파크 32평 전세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7년에 매수한 봉천동 두산 32평이고요. 4년 임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종부세가 걱정되고 세금 내기 어렵습니다. 저도 혜택 줄 때 매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도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던 간에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그런 시기를 좀 부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매도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새 주택 가운데에서는 저기 상도동에 있는 아이파크를 매도하는 주택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여당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자가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를 할 경우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한과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6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100%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했고, 9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 50%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엔 25%만 감면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부여된다라고 한다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6개월 이내에만 매도 타이밍을 적절히 보셔야 되고, 6개월이 넘는 기간에 만약에 물건이 나가지 않을 경우엔 물건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집값이 안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장이 또 닥쳐올 거다. 따라서 시기와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양도세를 계산하면서 자세히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 일대가 흑석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흑석동 일대 지금 뭐 신축 아파트가 다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구구역 이제 앞으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바로 옆에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지역에 있다. 뭐 경사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반포 지역 일대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배후 지역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지금 뭐 롯데캐슬 에드포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20억이 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포랑 좀 비슷한 형식으로 가격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지역 일대가 상도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도역 바로 인근에 있고, 신산도 초등학교 쪽으로 이제 뭐 서부선이 이제 또 들어올 예정에 있고, 한 23년 정도에 착공 예정에 있는 또 좋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뭐 서울대에서부터 이제 저기 여의도를 지나서 이 세전역까지 연결이 되는 노선인데, 근데 위치는 너무나도 좋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된다면 우리 현대 아이파크부터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도 마찬가지 이 봉천역 인근에 있는 이 봉천 두산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4년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자동 말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고민, 걱정이 많이 계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뭐 위치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봉천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 밑에 이편세상 서울대 입구가 이제 가장 대장이긴 한데, 이 주변으로 사실 분포되는 아파트가 많이 없죠. 그래서 약 2,000세대 넘는 아파트로서, 그리고 2호선 강남의 직주 근접이 또 좋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에 또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봉천두산을 좀 보유하고 앞전에 말씀드린 우리 상도동에 있는 아이파크를 매도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주택을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고, 이 아파트가 현재 지금 공시가격이 10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고, 여기 플러스 B라는 아파트를 또 한 채 투자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는 상도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죠. 여기 공시가격 30평대를 좀 알아보니까 얼마 되어 있냐면 약 6억 8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로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를 또 보유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봉천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죠. 여기가 지금 공시가격이 약 6억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4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택이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상도동 아파트가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보다 좀 더 우위에 있고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가져가야 좋은데 이 봉천동은 4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 어느새 자동 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다시 새롭게 산정이 되는 시기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자, 그런데 양도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지금 굳이 양도세 나중에 내년 정권이 바뀌어서 뭐 합산배제 해준다라고 해서 굳이 이걸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팔아도 얘는 기본세율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따라서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봉천동 일대 지금 기존에 있는 공시가격 6억이 종부세 계산할 때는 합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가 한 200만 원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봉천동 일대 공시가격이 종부세 계산할 때 합산 과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종부세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한 20%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공시가격이 약 12억 8억씩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내년 종부세 약 한 12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매년마다 몇천만 원씩의 이 종부세 부담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셋 중에는 하나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 매도를 해야 될 아파트는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양도세 합산배제가 봉천동 아파트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가 2017년에 구입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한 6억 정도의 구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 한시억이나마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이 상도동에 있는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상도동에 취득했던 당시가 2017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5억대 초반에서 한 6억 정도의 거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13억 정도의 물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을 약 7억 정도로 잡고 계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 7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자, 첫 번째, 현행 기준에서 매도를 한다면 이거 중과죠, 중과. 자, 그러면 세율이 7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42%의 양도 세율이 나옵니다. 거기에 3주택자이기 때문에 30%가 중과가 돼서 약 72%의 세율을 계산을 하면서 양도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양도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을 해보니 약 5억 1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이건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를 6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 10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율이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기본 세율로 책정이 되겠죠. 약 42%의 기본 세율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과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이 되냐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 취득을 하셨고 혹여나 내년에 만약에 매도를 할 경우에 5년 이상 보유를 하면 약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10% 정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니 약 2억 5천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2억 5천만 원. 이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양도차익 7억이 발생됐습니다. 7억. 양도차익 7억이 발생됐는데 지금 팔면 얼마예요? 양도세 5억 1천만 원 내야 됩니다. 5억 1천. 손해 지는 거 지금 얼마나 손해 지는 겁니까? 1억 9천만 원 손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팔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양도세가 크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의 물건이 지금 시장에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일시적이나마 내년에 이렇게 기본세율로 다주택자한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양도세 2억 5천이면 얼마가 절감되는 겁니까? 약 2억 6천만 원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2억 6천만 원. 그럼 저 같으면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2억 5천이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겠죠. 매년 해마다 늘어나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현금 없으신 분들 매도해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었습니다. 기간을 걸었어요. 기간과 조건을 걸지 말라고 했는데 기간과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냐면 세 번째, 9개월 이내에 매도할 경우 100% 감면이 아니라 50%만 감면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50%만. 자, 이게 지금 공식이 있어요. 공식. 우리 1번 계산을 했을 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에 이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지 않는 양도세액에 2번 기본세율로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액을 빼서 곱하기 50%니까 0.5 여기에 플러스 2번에 양도세액을 더하면 양도세가 나옵니다. 양도세가 나와요. 이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양도세 얼마 나오냐면 약 3억 7천 나옵니다. 3억 7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3억 7천 양도세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면 어떡하죠?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9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25%만 감면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25%만. 그럼 이 또한 공식이 똑같죠? 1번에 기존에 있는 중과에 받아서 이제 양도세를 계산해서 양도세액에 2번 기본세율의 양도세액을 빼주면 감면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곱하기 25% 감면이니까 0.75 해주고 플러스 또 기본세율에 양도세를 더하게 되면 양도세가 나와요. 이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약 4억 4천이 나옵니다. 4억 4천. 그렇다면 여러분들 양도차익이 7억이 생겼는데 양도세 4억 4천을 내면서 여러분들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4억 4천이 2주택 세율로 중과로 받아서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가 4억 4천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중과 받고 판 거랑 뭐가 다르죠? 다를 게 없어요. 이거 트릭이에요. 제가 볼 땐 트릭. 감면해준다라는 트릭이라고요. 트릭. 이게 100% 감면과 25%, 50%의 감면이 양도세가 전부 다 틀립니다. 양도세가. 이 양도세 4억 4천은 2주택 중과로 매도할 경우에 7억 갖고 2주택 중과로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4억 4천 똑같이 나와요. 그럼 중과 받고 매도한 거랑 이렇게 감면 받고 매도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이 트릭이라고요. 트릭. 시장에 물건을 내놓기 위한 트릭이라고요. 트릭.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선 6개월이 넘어간 이후에 양도세를 이렇게 내는데 여러분들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만약에 저라면 저는 안 팝니다. 저는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 도저히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제가 볼 때 6개월이 넘어가면 다시 걷어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렇게 시기와 조건을 걸어놓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2019년 12월 16일 다주택자한테 한시적이나마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그 부여했던 건 뭐가 걸려있습니까? 조건이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의 물건만 내놓을 수 있게끔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것도 2020년 6월 1일 이전까지 매도할 수 있도록 약 6개월이나 시간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나가겠냐고요. 그리고 또 내년 하반기로 가서는 올해보다 더더욱더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물건 내놔도 잘 안 나간다고요. 물건 내놔도 잘 안 나간다. 그러면 6개월이 넘어가면 오히려 손해인데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죠. 기간을 잡아놓으면 안 된다. 기간을.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물건을 내놨는데 만약에 나가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겠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도세 이렇게 내면서 내가 이걸 팔 수 있을까?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따라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던 간에 내년에는 양도세 다주택자들에 대한 한시적 완화 혜택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임 초기에는 무조건 이런 완화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부여하지만 반드시 시기와 조건이 걸려 있으면 안 된다. 시장에 물건이 나와서 거래가 돼야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런 조건을 걸면 안 된다고요. 이런 조건을. 이해되십니까? 이런 조건이 만약에 혹여나 여당에서 당선이 돼서 이런 조건을 걸게 된다면 6개월 이내에만 물건이 나오고 6개월이 넘어가면 물건 다시 걷어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생각을 반드시 또 하셔야 되고 다시 재상담 받으셔서 전략적 상담 다시 통해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 요 상도 아파트 매도하십시오.